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이재명 어디로 세 번째.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제법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 거기에 달려 있겠는데 조만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 전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 전망을 볼 때 첫 그 1심에서는 성창호가 누구를 구속하는 머리에? 김경수를 구속하는 머리에 이재명이 살았다. 이래 얘기를 했었는데 3심에서는 조국이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위기를 몰아왔죠. 그 덕분에 이재명이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재명을 살린다.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이제 제출했죠. 그죠? 제출했는데 그때 그 사진입니다. 법원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들고 있는 거 보면 이재명 지키자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핵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노빠 문빠들입니다. 진짜 진성 노빠 문빠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이때까지 노무현 쪽, 문재인 쪽에서 뭘 했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해온 게 뭡니까? 이재명 죽이기였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최근에 갑자기 이재명 지키기에 이렇게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반전이라도 어마어마한 극적인 반전이죠. 완전 정반대로 반전했죠. 죽이자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살리자로 나오죠. 이 과정을 보면은 재판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통교 쪽하고요, 문재인 정권, 문빠 이쪽이요. 제일 두려워한 건 촛불 리더 이재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늘 얘기했는 게 걔들이 늘 얘기했는 게 뭐냐 하면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거든. 그죠? 그 다음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겠다.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노무현이고 문재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사기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을 한테 표를 얻기 위한 사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재명 죽이기 나선 겁니다. 2016년 11월부터. 그래가지고 근 3년 동안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는데, 근데 그래서 법원에 지금 우리 최 무슨 해죠? 최성해 총장한테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봤죠. 정경심이, 조국, 유시민이, 김두관이 전화해가지고 최성해한테 네가 앞장서서 사기치라고 막 닥달을 했죠. 그렇죠? 아니 그 지방 쪼매난 소도시에 대학에 총장하는 사람이 그런 협박을 받으면은 견딜 수 있겠어요? 학교 망한다고 봐야 되죠. 그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재판부에서도 온갖 짓을 다 했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재판을 통해서라도 아웃시키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차전에서는 뭐예요? 김부선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아웃시키려고 했다 실패했죠. 2차전에서는 해경궁 김씨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 전해철이가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나섰다가 실패했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또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재판을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뜻대로 됐다면은 이재명은 지금 도저히 1심, 2심 다 거의 적어놨으리라고 봅니다. 경기지사직을 잃어버릴 수 있는 판결이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부 성창호 드루킹 재판을 했던 드루킹하고 김경수 재판을 킹클랩 댓글 그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 재판을 했던 성창호가 누굽니까? 김경수를 2년 실형에 법정 구속시키는 말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성창호가 이재명을 구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이재명 만세 하는 데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년 1월 30일 날 이 재판에서 성창호가 양심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이 양심적인 재판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아주 정상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 사이에 그 드루킹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김지선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최소한도 양심적인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댓글 주모한 건 누굽니까? 김경수예요. 이거는 실행한 사람이 실행 책임자에 불과해요. 그럼 총두목은 누굽니까? 댓글 공작에 문재인입니다. 그죠? 문재인이고 총책이고 실무 책임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창호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2년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한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겁니다. 킹크랩 쿠데타가 들통이 나버렸죠. 그렇죠, 그죠?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를 안 삼습니다만은 저 야당 보면요, 참 한심해요. 시민운동 세력들도 한심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말을 안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왜 못 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김경수가 킹태자였죠. 근데 이게 낙마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감옥이 가 있는데, 이건 공포죠. 그래서 이 댓글 공작의 수괴가 문제이라는 것도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떻게든지 이걸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정말 공포의 공포, 최악의 공포, 뭡니까? 노회찬 죽인 것. 그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자살 공작한 거. 노회찬 얘기가 그죠?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노회찬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강용석이 그 유튜브 운영한 데서 변희재가 그 구치소 있을 때 드루킹하고 같이 있었대요. 같이 있었는데 드루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대요. 노회찬은 자살 아니다. 타살이 확실하다. 누가 죽였냐? 문재인 쪽에서 죽였다. 죽인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한대요. 누가 죽였는지까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나올 게 이겁니다. 조국, 유재수, 그 다음에 김기현, 마지막 나올 게 노회찬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들통나게 되면은 큰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광날 벌이기입니다. 재판을 한 재판관 성창으로 죽이기 위해서 광날 벌이죠. 그 다음에 김경수를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구치소에서도요. 이 김경수는 뭡니까? 이 특권을 누렸대요. 특권. 그 감옥 바깥에 나와가지고 수건 목에 또 두르고 이래 써가지고 있고 이랬대요. 참 웃기지. 그러니까 얘들이 그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캐놔놓고는 사실은 특권과 반칙가 저거가 다 독점해버리죠. 그죠. 남들이 하면 죽일라 그거. 저건 다 독점하고 이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게 노무현 쪽 그 다음에 문재인 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수사하는 검찰까지 막 집중 공격해가지고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유시민이가 그 앞장 서서 그 짓 하죠. 이 그룹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가장 악랄한 인간 집단들입니다. 지금까지 그죠? 한국 정권에서 그렇게 악랄한 집단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순한 사람들 많아요. 거의 순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보석 신청해가지고 그것까지 관철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위기에 닥치자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하다가 느닷없이 이재명 만세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김용균이 이 비정규직들이 김용균이 죽은 사람이죠, 그죠? 발전소 일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죠? 김용균 엄마를 비롯한 김용균 쪽 비정규직 사람들이 그 문재인 좀 만나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집회를 수십 일간 해도 콧방구도 안 끼던 인간들이 김경수가 구속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바로 철야 협상에 들어갑니다. 김용균 쪽하고. 그래가지고 김용균 쪽 얘기를, 그죠? 불과 며칠 만에, 6월 5일까지는 불과 닷새 만에
다 들어줍니다. 이 인간들은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민주당 쓰레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그것도 뭐예요? 저 패거리들을 자극하고 또 그 뭡니까? 아주 그 가련한 이미지, 또 친서민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시락 배달부 쇼를 합니다. 그 기억하시죠? 세상에 대통령이 도시락 들고 이렇게 양쪽에 도시락 들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지. 그래서 김경수가 구속되자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또 민주당이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김경수 구속이 1월 30일 날 되는데 그 이튿날부터 그 짓 합니다. 1월 31일부터.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세계적 인물로 띄웁니다. 언론이. 오마이뉴스가 앞장서요. 민주당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딱 나서가지고 이재명 그 지키기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 받들기, 이재명 만세를 불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지제도 지역화폐 연계한 이재명 세계적 선도 사례, 세계의 리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까지 죽이려고 한 놈들이. 어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42명이 동원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찬양이 나섭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게 이재명이 개최한 토론회예요. 거기 42명이 출동한 거예요, 국회의원. 대단하죠? 이때까지 죽이기 하던 놈들이. 이게 1월 31일 날 기사입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전날 구속되자 그 이튿날 이 짓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가지고 친노 친문의 이 대표적인 영원한 친노 친문 문희상이가, 그죠? 문희상이가 노무현 때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이 사기칠 때 열린 우리당 당의장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2기 국회의장을 해요. 골수 친노 친문이죠. 그죠?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이재명의 그 토론회에.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이 참석해가지고 이재명 칭송을 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릅니다. 거기서. 뭐 만세를 부르냐 하면 지역화폐 화이팅, 골목상권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만세는 사실은 뭡니까? 이때 갑자기 있다 왜 대한민국 만세야? 이재명 만세란 얘기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표본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보고, 그죠?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이카는 이재명이 그만 죽이는 대상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지사의 뜻을 받들어라. 대표적으로 반도체 단지로 용인이 결정되죠. 그죠? 이게 120조 투자하는 것이라 그래요. 응? 최대 규모 투자. 이걸 뭐 서슴없이 이재명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재명이 있는 경기도에. 그 이재명이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지역화폐, 이걸
또 민주당에서 앞장서가지고 전국에 확대하겠다. 그래서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이 찾아가가지고 이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바글바글이죠. 그렇죠, 그죠? 제가 급할 때는 이 짓 하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힘 있을 때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저거한테 조금 이따 걸리면 죽이려고 하고. 난 이런 인간 집단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재명 만세라는 동영상에서 재판 전망을 하면서 재판 외압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최창문이라는 사람이 부장판사가 주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법정에서 기립하는 그걸 기립 못하게 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정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 외압도 없고 판사도 괜찮고 정상적인 판사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무죄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무죄 가능성이 99%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최창훈이 5월 16일 날, 3월 16일 날 내가 동영상 올렸는데 2달 후에 이제 이 재판이 있었어요. 네 가지 다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2심 때부터는요, 이 문 정권이 양동작전을 씁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한테 양정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라고 막 강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뒤로는 뒤통수를 칩니다. 어떤 짓을 하냐. 우선 문파가 지금 이제 김경수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땡깡을 부려가지고 김경수를 빼내기까지는 했죠. 그래도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문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진영 대결로 몰아갑니다. 진영 대결로 몰아가면은 지금 집권당이 그러니까 소위 진보 진영이고, 그 다음에 그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민족 자주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딱 저거를 자리를 잡고는 저거 자리를 딱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저거 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로 몰아갔냐? 일본 앞잡이로 몰아갑니다. 그게 토착 외구죠, 그죠? 그래가지고 진영 대결을 한일전으로 몰아갑니다. 이거는 뭐 백전백승하는 싸움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 자유한국당 전신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세력이 이 진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 대결로 했죠, 그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백전백승 남쪽이 이기겠죠. 남쪽을 추구하는, 수호하려고 하는 군사 정권이 이기겠죠. 왜? 전부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되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뭐로 낙인 찍어요? 저 사람들은 군사 정권을 뭐로 낙인 찍었어요? 빨갱이로 낙인 찍고. 이 사람들은 토착외구로 낙인 찍어가지고, 일본 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한일전을 벌이면 이거는 뭐 백전백승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편 드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이재명 죽이기 작전을 언제 살짝 바꿔가지고 죽이기는 사실상 계속 하면서도 원팀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왜 이래 하냐 하면요. 아직도 위기 상황이죠. 그죠?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진영을 이탈해버리면, 이탈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죠? 문재인 정권에 공격하는 거하고 이재명이 공격하는 거하고는 강도가 다릅니다. 정권 못 견딥니다. 자유한국당 저 싸워봤어야지. 뭘 몰라요, 쟤들은. 그냥 눈앞에 탐욕이란 챙기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에 기술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그들이 수호해야 될 가치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이재명이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건 촛불 때 봤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 쪽에서 빠져나가는 건 저한테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어떻게든지 몸 빠져나오도록 물귀신 작전을 해야 되겠죠. 묶어둬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원팀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레발은요, 양정철이가 아주 막 기가 차게 잘 쳐요. 여기 아주 막 그런 방면에는 아주 막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그 양정철이가 6월 3일 날 이재명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악수하는 장면 보세요. 이렇게 악수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면서 악수하는 거 봤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이때부터 이재명의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6월 3일 이때부터. 이상한 이재명이 그죠? 맛이 갔는데 어떻게 갔냐 하면 하나는 주권자하고 담쌓기 시작했어요. 지지자하고 주권자하고 담쌓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누구 품으로? 문재인의 품으로 막 오르락 안겼어. 그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 얼마나 좋아해, 둘이. 하루 나를 찾아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말이지. 이 표정이 역력하잖아.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원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팀을 강조하는 것도 누가 강조합니까? 양정철이가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자들 보고 자제하락하고 민주당 공개하지 말라고. 이래 놔놓고는 또 뒤쪽에서는 재판 공작을 벌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첫 번째가 재판부를 교체한 거예요. 6월 3일 날 만났는데 6월 12일 날 재판부를 교체합니다. 교체하는데 원래 노경필이라는 사람이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에요. 근데 누구로 바뀌냐면 임상기라는 경북 예천 출신 사람으로 바뀝니다. 노경필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인터넷에 나오는 몇 가지 기사 보고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임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감이 잡혀요. 임상기는요, TK 중에서도요, 조선시대 TK가 있고 현대 TK가 있어요. 조선시대 TK는 뭐냐면은 조선시대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경상북도 중에서도
북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북부 지역. 안동, 예천, 봉화, 그 다음에 영양, 이런 지역들이 골수 그 양반, 옛날 양반 의식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충효를요, 이거는 뭐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숭배가 세계 최고의 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없앤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북부가 문화가 그래요. 경상북도 북부에. 제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누나가 안동의 양반으로 시집 갔어요. 그 다음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영양에 그 조지훈 집 있잖아요. 그죠? 그 집 종가로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양반 그 안동 북부의 그 문화가 어떤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골 때려요, 한마디로. 그래서 대구는요, 현대 TK예요. 그래서 대구는요, 박정희 숭배자가 많을 뿐이지 구태의연한 그런 면은 그래도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비해서 이 조선시대 TK는요, 가부장 문화, 조상 숭배,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동네예요. 여기는 제사 지내고 묘사 지내고 뭐 묘 관리하고 뭐 하고 막 온갖 게 전부 죽은 사람을 위해는 행사들이에요. 임상기가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럼 물이 안 묻을 수 없겠죠. 대구에서요, 민주화운동한 교수들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구에서 민주화운동 교수들의 90%는 서울 가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민주화운동 안 합니다. 왜? 대구에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안동 저쪽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판사 생활을 권위에 꽉 찬 판사 생활을 뭐 계속 거기서 했다면 어떻게 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임상기는 출세한 조선시대 TK다. 조선시대형 TK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북과 대구에서 법관 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이 사람 쭉 추적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탈조선 TK, 그 말하자면 조상숭배하고 이런 TK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그런 여하튼 낌새라고 할까, 그런 걸 보여주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전부 예천 출신 어떻고 전부 그 고향 얘기 그런 뿐이에요. 그 누가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을까? 이런 사람이요, 재판을 하는데 엽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원님 재판은 원님이 재판하는 겁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리고 합리적 추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사리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지 멋대로 이놈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돈이 좀 나오겠다든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하에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님 재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엽기적인 재판이 되어버렸어요. 이 엽기적인 재판이라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판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쭉 대면서 야 진짜 이건 엽기다고.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냐고 그럽니다. 판사 출신. 그래가지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그래서 당선 무효형으로 내렸죠, 그죠? 핵심 뭐냐 하면은 친형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꼭 강제 입원 시켰죠? 물으니까 난 그런 일 없다. 그런 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 또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오락가락 논리고 뭐가 없어. 일관성도 없고. 여튼 결국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뭐 다 제외해 놔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법과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것은 이재명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재선의 직계 존비속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왜? 자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가진 권한이 뭐냐면 강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정신질환이 의심이 돼가지고 심각한 어떤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은 자기 형이 그랬거든요.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말이죠. 시청에 내 동생이 시장인데 거기 가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거든요. 그건 정신질환자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강제 진단을 시키는 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정됐지만 당시에 정신보건법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되는 일을 이재명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살짝 뭐로 바꿔치기 했어요? 이 임상기가 강제 입원 시도로 바꿔치기 한 거죠. 강제 진단 시도를 강제 입원 시도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걸요, 아니 법관 시행한 수십 년 한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양심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인간이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외부에서죠, 네 모가지 친다 하는 강력한 어떤 협박이 없으면요, 이런 짓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재명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 겁니다. 이재선을 강제 진단하라고, 왜? 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시했는데, 온갖 얕은 이재선이가, 이걸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철회한 거예요. 결국 강제 진단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강제 입원은 누가 시켰냐? 이재선 부인하고 딸하고 이재선 부인하고 딸 둘인가 있는데 시켰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강제 진단을 시도한 거는 2012년이고 이재선 부인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부곡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는 2014년 일입니다. 그냥 전혀 딴 사건, 딴 일이에요, 딴 일. 이걸 뒤섞어 가지고 사람의 눈을 혼란시키고 그래 가지고는 강제 입원을 시도해놔놓고 시도 안 했다고 거짓말 시킨다고 300만 원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날조한 건 누굽니까? 임상기가 한 겁니다. 임상기를 재판에 회부해야 돼요. 그래서 임상기가 원님 재판을 한 겁니다. 지멋대로 재판. 물론 이거는 뒤에서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최소한도 그죠? 판사 오래 한 사람이 아무리 TK, 조선시대 TK라 해도 이런 수준의 판결을, 이런 걸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죠. 여하튼 허위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멋대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매긴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공직선거법 250조를 적용해서 300만 원 벌금 내렸다. 그러면서 또 그죠? 그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이재선 강제진단 또 무죄래요. 그러면서 강제진단 한 일이 없다 한 걸 유죄라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이 사냥개가 아니고서는 그죠? 주인이 시켜가지고 이재명을 물도록 하는, 공격하도록 하는 재판이 아니라면은 이런 재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재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반성 안 했다, 적법 조치, 반성 안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명을 안 했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또 이 벌금을 300만 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김윤규라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냥 엽기다. 얘기를 해요. 그게 엽기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임상기가 그냥 날조한 거예요. 날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벌금 300만 원을 매겨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뭐 해요? 양정철이 보내가지고 뭐 했어요? 원팀 계산이 막 웃음이 만발하는 그런 사진을 막 찍어댔죠. 찍어 보도하도록 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뒤로는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응? 아니 예기치 않게, 적으로서는 예기치 않았겠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 눈에 뻔한 건데 조국이를,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뭐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하죠. 그렇죠. 그죠? 네, 조국에 대해서는 저 얘기를 많이 얘기했었죠. 조국이가 핵심 뭐다?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 뭡니까? 김경수가 거의 아웃되고 난 다음에 소위 제2대
킹태자가 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추구했어요? 뭘 했어요? 노회찬 자살 위장을 한데 성공했죠. 그 다음에 정권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끽소리도 못한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식 공황국가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중국식 독재국가.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 세계를 추구했죠. 그렇죠? 이걸 미국이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조국이 잘라 그랬어요. 민정수석에서. 잘랐죠. 이틀 만에 잘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또 뭡니까? 이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자 조국이를 또 어떻게든지 킹태자니까 이 사람 대통령 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대통령 되는 코스를. 그래가지고 법무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무장관을 임명한 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문을 열어 제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거기로 지금 줄줄이 다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이를 이제 9월 6일 날 9월 6일 날 묘하게도 또 일이 겹쳐요. 조국이가 청문회 했죠. 그죠? 조국 청문회 했죠. 조국 청문회 할 때 이 청문회 날 사실은 조국은 인격 파탄자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채게 됐어요. 인격 파탄자라는 걸. 끝없이 거짓말식이고 조로남불의 전형적인 인간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그걸 좋은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이 엄청난 어떤 뭡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한 말하자면 그 선인의 탈, 정의의 사도의 탈을 쓴 악마 이런 게 사실상 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청문회를 보고 그걸 다 봤습니다. 그렇다는 걸.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재명 재판도 있었는데 임상기가 이재명에게 사형 선고를 냅니다. 어쨌든 노통교하고 문파는 9월 6일 날 이들이 꿈꾸는 게 뭐냐 하면은 조국이는 청문회를 통해 확 띄우고 이재명은 재판을 통해 날리고 이 시나리오를 딱 9월 6일 날 딱 시행을 한 거거든요. 절반 성공했죠. 겉보기는. 응? 이재명이 날린 거 300만 원 벌금 매겼으니까 날라가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면. 그 다음 조국이 이 다음에 장관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9월 9일 날 조국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때 이들이 그죠? 정말 예상 못한 게 있는 거라. 이들은요, 윤석열을 잘못 봤어요. 윤석열을 적의 똥개로 받는 거라. 적의 개로 받는 거라. 근데 윤석열은 적의 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이 검사로서의 활동이, 그죠? 아군 적군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되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약을 가리지 않고 다 법대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수호자지 뭐예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호 검찰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명성에 좀 덕을 보려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게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요, 조국이 임명이 되기 전부터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 딱 몇 가지 증거를 보고 알았어요. 아, 조국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인간이 법무장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8월 27일 날 31군데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31군데 압수수색하는데 누가 동의해줬어요? 사법부가 동의해줬잖아. 판사가 동의해줬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 동의해줬겠어요? 현직 법무장관 후보자, 그것도, 그죠? 킹태자. 조국과 관련해서 31군데 저걸 신청하고 30몇 군데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그걸 거의 다 들어줬죠. 이거는 뭐냐 하면요, 공수처에 대한 이들의 분노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공수처로 가면은 판검사들 망해요. 그냥 정권의 앞잡이 뺏기 못해요. 그 다음에 판검사들의 권위고 권력이고 다 날아가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대통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사법권을 아예 다 그들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우려 그겠죠.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어요? 윤석열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얘기할 때 얘기했죠. 이 싸움은 그 문재인 정권 3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하고 사법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판검사들하고 싸움이다. 변호사까지 포함돼요. 싸움이다. 그 싸움은 문재인 정권이 못 이긴다. 그 다음에 광화문 봉기.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그죠? 완전 성역 수사를 해버리잖아. 성역을 수사해버리잖아. 이때까지 다 성역이라고 수사 못했죠. 그죠? 그 성역을 아예 다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국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주권자 봉기. 거기서 이건요, 자유한국당이나 이 빤스 목사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앞에 나선 사람들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주권자의 분노가 여기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핵심이 뭐냐면 조국 구속하고 문재인 탄핵하라는 거죠. 탄핵하는 거죠. 이렇게 조국이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더구나 미국이 또 절대로 문재인 정권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이 얘기도 다 했었죠. 그래서 심각한 정권 위기가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국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더 견디다는 정권이 무너지니까. 더 버티다는. 그래서
10월 14일 날 조국이 사퇴했는데, 이제 조국이 사퇴해보고 나면 정권 위기가 계속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위기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1대 킹태자, 킹크랩 정권의 태자. 김경수 끝났죠. 2대 조국이 끝났죠. 3대는 안 보여. 유시민이 가지고는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래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안쪽으로는 이런 위기들이 있고 바깥으로는 그죠? 북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미국에서 조국이 자르라는 얘기 듣고 일본은 지소미약 가지고 가고 다 작살 나버렸잖아. 이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냐? 누구한테 매달리냐? 이재명한테 매달립니다. 그래서 조국이 때문에 내우외환의 위기가 오고 폭망 위기가 오니까 이때부터 이재명 처음엔 죽이기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양동작전. 그죠? 원팀 하면서 겉으로는 원팀 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죽이기 했죠. 그죠? 이제는 이제는 그래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재명이가 우리가 이재명이 없으면 이재명이마저 등 돌리면 우리는 끝난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김경수 때는 이재명 만세 불렀죠. 그죠? 이때부터는 이재명 만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제가 임상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경기지사직을 뺏는 판결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게 9월 6일인데 이들이 위기의식이 커지자 언제는 노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문바가 총동원돼가지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섭니다. 9월 25일입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9월 25일 날 가집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원팀이라는 걸 막 세상에 모두가 모두가 여하튼 저서 원팀이네 하는 걸 그죠? 확인할 수 있도록 온갖 쇼지를 다 합니다. 그 맨 앞에 선 게 누굽니까? 양정철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서희 보세요. 서희 두 사람이 양쪽 옆에서 보세요. 그죠? 이 킹태자 아니에요. 킹태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재인의 제1신복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기대고 있잖아. 이재명한테. 그죠? 이재명 지키기의 본질이 이 사진에 딱 드러납니다. 이게 언제냐? 10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똥개나 끼는 인간들은 다 경기도로 쫓아가가지고 이해찬, 이재명에게 경기화폐 광역버스 지원하겠다. 아까 전번에 뭡니까? 이재명
한테 뭐 다 지원하겠다 하는 거 똑같죠, 그죠? 11월 8일 날 그 민주당이 저러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은 이해찬, 이재명 지휘 총대장 했는 게 누굽니까? 해경궁 때. 전해철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누굽니까? 김진표 아닙니까? 박광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박광호이 똘마이짓, 이재명 공격 똘마이짓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찾아와가지고 보세요. 이재명 옆에서 사진 같이 딱 찍고. 이것도 뭘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원팀이다. 이재명을 우리는 지키러 왔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팀이 되자,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얘기들을 나눴다. 오. 아니, 전해철이하고 김진표가 이래 획딱 바뀌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재명이 죽이려고 막, 선봉했었던 인간들이. 그래서 이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 이재명 화이팅!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얘들은 그죠?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저거 필요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이 짓 하는 인간들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그죠? 조국이 때문에 벌어진 이 위기에서 폭망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이게요, 김경수 구속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이에요. 우선 그때는 조국이란 대안이라도 있었잖아. 김경수 구속 때는. 그죠? 이제는 대안도 없어. 저거 미래에. 그 다음 패스트트랙 3법 이거는요, 안 돼요. 그러고요, 요즘 자유한국당한테 내가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패스트트랙 이걸 막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이거 안 막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강도가 막더라도 그 강도를 나는 영웅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베가 와서 막아도 나는 아베를 영웅이라고 부르겠어요. 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은 중국식 독재국가, 북한식 수령국가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경제는 엉망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저가 사냥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였어요? 대한민국 수호자고, 그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죠? 저승사자예요, 그들한테는. 그 다음에 양다리, 문어다리 걸치기만 했지 아무 이 실속도 챙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정말 국제 쪼다짐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국제 묵사발이 된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조선한테는, 북한한테는 그죠? 오징어 배 그 두 사람 넘은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거요, 북한 주민한테 한국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절대로 남한으로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면 우리가 북송할 거다.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야,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디서 주도했냐? 청와대에서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이 인신공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금강산 이 뭡니까 다 뜯어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이 제발 그 아시아 그 회의에 와달라고 이제 비밀 편지를 붙였죠. 그죠? 직접 못 오시겠으면은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액을 복걸한 겁니다. 그까지 폭로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미국한테는요, 지소미아 연장 안 한다고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큰 소리 다 쳐놔놓고 속으로는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방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하는 것도 지금요,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한테는 지소미아 그 뭡니까 종결한다고 공포까지 해놔놓고는, 우리 전번에 그 얘기했잖아, 그죠? 사기라고. 사기치는, 이 지소미아 종결한다고 그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그게 사기라고. 전 반드시 번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그죠? 아무것도 못 얻고, 일본은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 혼자 날뛰어가지고 한일점 벌리고 지소미아 종결한다고 큰 소리치고 하다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고 지소미아 다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일본 아베 입에서, 그죠? 퍼펙트 게임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야구할 때 퍼펙트 게임 하는 뭡니까? 상대방한테 1점도 안 줄 뿐만 아니라 히트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저것도 없는 거예요. 저거 뭐예요? 볼넷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게임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고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쪼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일전은 완전 참패한 거예요. 죽창까지 불러대던 인간들이. 내우외환 폭풍 전야. 그래서 내년 총선이 이래가다는 큰일 나 있거든요. 참패하면은 정권 몰락해요. 참패해가지고, 그죠? 국회 의석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일당이 되잖아요. 그죠? 뭐까지 터지냐 하면, 노회찬 사망 진상조사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 터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위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한테 등 돌리면 저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지가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노통교하고 노빠 문빠가 총동원돼가지고 이재명을 지키자. 9월 18일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가 제안을 한대요. 제안자 32명을 제가 쭉 봤어요. 몇 면을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이 제안자 32명이요. 거의 다 친노, 친문이에요. 이재명 죽이자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재명 지키자로 나와? 근데요, 이걸 보니까요, 그 기자회견 한 데도 보고, 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게 누구냐? 함세웅이에요. 함세웅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함세웅 사단인데, 내가 함세웅하고 같이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싸워 봤거든요. 이 사람 정체를 너무 잘 압니다. 네? 이 사람 참 골 때린 사람이에요. 함세웅 그 사단에요, 송긴이라는 사람이 있죠. 소위 문재인의 대부라는 사람. 이해동 목사라고 있어요. 효림 스님이라고 있어요. 정동일이라는 동아투이 사람이 있어요. 문국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요, 전부 함세웅 말 한마디면 쫙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함세웅이가요, 노무현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벼슬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함세웅이가 이제 청와대 어떤 모임에서 그 60항쟁 기념 전야 모임에서 함세웅이 건배사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번 외교사절단 모임에서 노무현이가 내가 부활했다 그랬어요. 탄핵됐다가 되돌아왔으니까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노무현을 주님으로, 우리의 예수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가톨릭 신부가 익해요. 가톨릭 신부가 현직 대통령을 주님으로 모시겠대요. 참 극치죠, 극치. 아부의 극치예요. 이런 거는 아부의 경지가, 그죠? 보통 사람들이 아부하고는 달라요, 수준이. 왕정시대에는 대통령이 최고의 사제였다. 왕정시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일하실 때 남북한 7천만을 위한 대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골수친노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 겁니다. 많이 보이죠? 누구 뜻인지. 그 다음에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 소설가 이회수, 이런 사람들, 그죠? 전부 친노, 친문, 막 거의 빠 수준의 친노, 친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돌변해가지고 이재명 주기 위해서 이재명 지키기로 나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만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만세를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뭘 했습니까? 탄원서 운동을 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도로 탄원서 운동한 겁니다. 놀랍죠? 친노, 친문이 이재명 지키기 대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도해요. 탄원서 운동을 주도해요. 거기에 이제 이미지 좋은 이국종을 딱 앞장 세웁니다. 난 근데 이국종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국종이 닥터 헬기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줬는데 이재명이가 불과 뭐 얼마 만에 딱 닥터 헬기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력을 보고 놀라웠죠. 그다음 너무 고마웠겠지. 당연히 고맙죠. 그러니까 이국종이 탄원서 운동에 앞장선 건 난 100% 이해하고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확 불이 붙겠죠. 요런 작전 짜는 데는요, 이 사람들이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문바들. 그래가지고 이재명 킬러 전해철이까지 탄원서 쓰고, 여우 박지원의 눈치 이래 보니까 대세가 누구한테 간다? 이재명한테 가거든요. 그래 지도 단어서 딱 쓰는 거라.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인사까지도 여기 합류를 합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합류하고 상주 의원 7명이 합류를 합니다. 상주가 경북에 있죠, 그죠? 여기에, 그죠? 탄원서를 낸 사람 시의원 7명인데 시의회 의장이 정재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유한국당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탄원서 내요. 상주시의회가 내가 찾아보니까 15명이에요. 시의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자유한국당이 10명, 무소속이 3명, 민주당이 2명인데 7명이 냈다면 자유한국당 사람도 최소 2사람은 여기 합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탄원서 운동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거죠. 이제 최종심 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재판이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재판에 끌고 간 것 자체가 미친 정권입니다. 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재명 죽이려고.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전부 이제 무죄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낭비가 어디 있어요? 주권자의 56% 넘는 사람들의 56%의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 그죠? 20% 2차 격차로 당선된 사람이 말 한마디를 그것도 아무 날조를 해가지고 말을 날조한 건 아니지만은 엉터리로 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정권이요. 미친 정권이에요. 미친 정권.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정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재명은 적법 조치를 했죠. 그죠? 법에 따라 조치를 한 겁니다. 그죠? 이재선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다 됐죠. 녹음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을 먹었던 것도 있고, 정신병 관련 약을 먹었던 그것도 있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강제 진단을 하려고 하다가 하도 강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걸 못한 거죠. 근데 강제 입원을 시킨 거는 이재선의 부인과 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제 진단 시도한 걸 강제 입원 시도라고 살짝 바꿔치기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적 없다 한다고 그걸 허위사실,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 근거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때린 겁니다. 미친 재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을 하면은 무조건 무죄다. 근데 재판의 정치적 환경이 지금 20대하고 확 바뀌었죠. 그죠? 20대보다 이재명에게 훨씬 유리해졌죠. 하나는 정권의 태도와 행동이, 그죠?
이재명 지키기 운동하고 있죠.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배후에서. 그죠? 그렇죠? 정치 환경이 이재명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원서가, 그죠? 그 수많은 탄원서가 아무리 재판부가요, 강심장이라도요, 유죄 판결을, 아무 근거도 없는 유죄 판결을 내린 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탄원서 낸 세력들이 1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죠? 도화선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불만으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큼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악마 같은 재판관도요,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근데 재판부와 재판장을 보니까요, 이 대법원 2부에서 맡았는데, 이재명한테 상당히 유리한 재판부예요. 보니까. 2부에 4사람이 소속돼 있는데, 주심이 노정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고 인권, 양성, 평등 지향의 판결을 많이 한다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정권의 뜻이 이재명 지키기인데, 그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봐도 유죄를 내린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도 뭐 유죄를 내리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굉장히 진짜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평가를 볼 때 양심적인 판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 김소영이라는 사람은 여기 배속돼 있다가 11월에 퇴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신 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박상홍이라는 사람은 이 보수적인 사람,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인데, 여하튼 이 사람 세 사람 중에서, 김소영 빼고 세 사람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는 이재명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니까, 이건 뭐 판결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재판장 노정희를 보면요, 이 사람 광주 출신이에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도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민병 우리법 연구회를 해가지고 나름 사법 정의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권 양성 평등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재판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람 진짜 진보예요. 보니까. 왜 진짜 진보냐 하면요, 이 사람 보니까 판결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몇 가지 보니까 사리를 판단해요. 사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판단해요. 그 다음에 법리를 적용해요. 이게 맞거든요,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이재명이 나쁜 짓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사리로 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법을 억지로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거는 노정희한테는 그런 방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 또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99%다. 사리와 법리를 따지면 무죄인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정치 환경이고, 그 다음에 재판부 자체가
인권 존중, 합리적 재판을 하는 재판부고, 이걸로 봐서 무죄 내지 파기환송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이재명이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그건 딴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재명 죽이기에 이재명이 결국 토항했잖아요. 그죠? 토항했는 딱 그 모습이 뭐냐면 양정철이하고 그 사진 찍은 거 있죠? 머리 맞대가지고 막 엄청나게 웃으면서 이래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하고 왜 그 양정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재명, 김경수, 그게 우리가 한패다 하는 거는, 그죠? 누구누구 한패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원팀이다, 한패다, 이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결국 문재인 팀에 완전 투항한 겁니다. 백기 투항한 겁니다. 그 결과가 원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문바가 이재명 지키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무죄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문재인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노통교와 문바가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지킨 거는 문바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탈하면 저거가 엄청난 이탈해가지고 이탈하는 것까지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등을 돌려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한다, 문재인의 정책들을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 못 견딥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벌린 건데, 여기에 호응을 해간 겁니다. 호응. 이재명이가 막 달려가가지고 안 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앞으로 문재인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요. 이건 막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때 이재명이 뭐가 돼주기를 바랍니까? 호위무사가 돼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힘이 있거든요. 전투력이 있거든. 그 다음에 진영전쟁에도 나서고 총선 승리의 간판으로 나서달라. 그래, 우리가 좀 이용해 먹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재명의 이미지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이미지는 뭡니까?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촛불혁명의 리더였죠. 그죠?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확 가버려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문재인 사단의 선봉장, 문재인의 꼬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경기지사직은 유지하겠죠. 그래서 노통교 문바 탄원서가 대성공했기 때문에 언론 보면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관련 유튜브, 이재명 얘기 나온 유튜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조회수가 아주 낮아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요. 옛날에 그 이재명이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있을 때 이재명 유튜브를 올리면 이재명 관련 유튜브를 올리면 보통 한 4, 5만 봤어요. 클릭수가 4, 5만 됐어요. 지금 2만도 못 채워요. 기대가 확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파의 한 이런 이재명한테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 아마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행정 잘한다. 그런 정도 어떤 평가. 그래서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이거는 이재명 스스로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